안녕하십니까.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. 네,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. 네, 우리나라의 모델 Y RWD 가격 인하를 그저께 했죠. 네, 바로 5,499만원. 결국에는 보조금 제한에 맞춰서 가격을 내렸습니다. 테슬라의 이런 결단, 네, 아주 땡스풀하고요. 근데 뭔가 반응이 미지근해요. 저도 영상을 좀 바로 올려야 되나? 좀 무리해서라도 만들어가지고 올릴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거든요. 테슬라 가격이나 하면은 당연한 거잖아요. 근데 뭔가 좀 제가 생각해도 뭔가 뜨뜻미지근한 가격이나, 물론 이 가격 인하도 상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, 이제 이거를 실제 구매하시는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아니 가격 인하가 200만 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모델 Y RWD를 사기 위해서는 작년에 같은 기종을 구입하셨던 분들보다 약 3,400만 원은 더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. 그만큼 보조금 제한이 정말 테슬라를 되게 적용했어요. 이거는 진짜 환경부 다시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요.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좀 더 뭔가 공격을 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합니다. 이게 맞는 걸까? 저는 우리나라에 보조금 주는 것도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괜찮다고는 보는데, 그래도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?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, 보조금이.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울컥하는데, 울컥한 영상은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. 아무튼 간에 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구매가는 여전히 작년보다 비싼 거, 이런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네,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은 솔직히 충분하다고 봅니다. 이거에 대한 대항마가 막 떠오르진 않아요. 네, 물론 이제 보조금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아이오닉 5 EV6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잘 만든 차도 맞습니다만 ICU가 문제가, 이게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게 사실 좀 시비합니다. 이게 EV6 카페라든지 아이오닉 5 카페 보면은 ICU로 그냥 키워드 넣고 검색해 보면은 실제 그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정말 감춰지지 않은 카페. 테슬라가 이런 거였으면은 이미 진짜 공중파 뉴스에 나왔을 것 같은데, 이건 도대체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. 지금 겨울에 더 심합니다. 어떤 분은 교체하고 나서 4일 뒤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, 직접 카페 들어가셔가지고 ICU 쳐보시는 건 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리콜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. 무상수리가 아니라. 근데 문제는 무상수리 하더라도 끝나지 않은 문제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죠. 그러니까 개선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거기에다가 이제 충전 속도, 특히 EV9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캐패시티가 굉장히 크잖아요. 100kWh 정도 되니까. 그러려면 이제 11kW 완속에다가 물려가지고 쓰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, 이게 알아서 속도 제한이 걸렸다는 거, 이런 것들이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왜 안 다루고 테슬라는 쳐보면은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죠.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을 위한 것일까? 네, 물론 언론은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제한이 있긴 하지만, 참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이렇게 가리는 것은 언론이 그러고 있습니다. 나서가지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그 옛날에 흥선대원군 시절 그때가 이해가 갑니다.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, 아무튼 좀 보조금 오니까 울컥해가지고. 참고로 제가 차 살 것도 아닌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. 정말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좀 타보시고 이런 게 바로 진짜 혁신이구나, 이런 차가 혁신 보조금 받아야 되지, 이렇게 느끼셔야 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 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저렴하게 나오기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참 그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참 아쉽습니다. 아무튼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인데, 근데 좀 약간 저도 좀 의아한 것들이 있어요. 이번에 모델 Y가 RWD만 풀렸습니다.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풀리지도 않았고, 심지어 모델 3조차도 풀리지 않았고, 이미지조차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. 인증값도 옛날 인증값 그대로 쓰고 있어요. 이 차들이 인증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죠. 다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받았는데 우리나라에는 모델 Y RWD만 팔고 있다. 참 의아한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소식으로는 우리나라의 모델 Y RWD 입항된 게 굉장히 물량이 많아가지고 그놈 때문에 그렇다, 그놈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겠죠. 근데 모델 3 타시는 분하고 모델 Y RWD 타시는 분하고 그렇게 겹칠까?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기는 해요. 차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. 근데 또 이런 주장은 약간 뒷받침할 수도 있다는 근거 중 하나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가 또 안 풀렸다는 거. 이건 충분히 풀어줄 법한데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 좀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나라처럼 했던 적들이 있어요. 모델 Y RW만 이렇게 쫙
넘겼던 곳. 주로 이제 유럽들이 좀 그래 왔는데, 정작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가 베를린도 돌아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, 다 풀리고 있고,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고, 이제 주변, 이제 동남아라든지, 이제 주변 국가들, 아시아에도 보면은 다 풀어놨는데, 우리나라만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좀 이런 뭔가 RWD만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세를 취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아쉬운 얘기고, 왜냐면은 이거 안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팔았었잖아요. 팔았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.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심지어 색상 같은 것들도 지금 중국과 다르게,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중국 같은 경우는 색상이 더 추가됐고 멀티코트 레드 없어지고 좀 더 좋은 색깔로 다 바뀌었다,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우리나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. 뭐 앰비언트 뭐 기대도 안 해야 되나? 그래서 한간에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뭐 떨이를 파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전 맨 처음에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참 이런 행태를 보니까 약간은 좀 공감이 가기도 해요.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아쉽다,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뭐 모델 Y RW도 좋지만 모델 3 하이랜드를 기다리셨던 분들, 굉장히 좀 더 기다려야 된다는, 참 기약도 없고요. 아무튼 간에 좀 기다린 만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와서 좀 괜찮게 구매를 하시길,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뭐 5299에 나오더라도 보조금 나오고 하더라도, 옛날 모델3 롱레인지 풀로 보조금 받던 시절 20년도 21년도 이때보다 RW를 비싸게 사셔야 될 것 같은데,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테슬라를 타는 분들도 국민들인데 이런 쪽으로 보조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고 뭐 경쟁력이 좋아지는가, 이런 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튼 간에 좀 아쉬움을 좀 토로드렸고, 그리고 모델 Y RW 보니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출고를 앞두고 있는 차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, 제가 볼 때는 뭐 경쟁력이 있는 차는 없다, 이렇게 단언을 드릴 수도 있고, 특히 이제 뭐 승차감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는데, 얘는 왜 나오나 모르겠어요. 모델 Y RWD가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들 리뷰들 보면은 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밖에 없는데, 최근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직접 타보는 게 답이기는 하거든요. 왜냐면 사람의 엉덩이는 다 다르니까, 느끼는 것도 다르지만.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괜찮은 승차감이고, 그리고 승차감을 업그레이드 하는 좀 그런 요소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.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속 모드죠. 많은 분들이 이 가속 모드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뭐 신경 안 쓰더라고요. 가속 모드 하면은 그냥 뭐 밟았을 때 훅 나가는 것보다 천천히 나가니까 뭐 이런 걸로 뭐 승차감이 좋아질까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셔가지고 차를 사고 한 번도 안 써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네, 근데 여러분이 이 가속 모드가요, 여러분들 승차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. 저도 가속 모드는 보통 때는 이제 컴포트 모드를 쓰고 다녀요. 컴포트 모드랑 일반 모드, 뭐 퍼포먼스 쓰시는 분들은 스포츠 모드가 있겠지만 컴포트 모드와 표준 모드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, 컴포트 모드로 바꾸게 되시면요, 일단은 출발할 때부터 느낌이 달라지죠. 그리고 뗄 때 회생제동의 영향은 없지만 뗄 때 약간 뭐 예를 들면 이제 표준 모드는 0과 1만, 어떤 유튜버분이 그러시던데 공감해요. 테슬라는 온과 오프밖에 없는 것 같다. 표준 모드가 그러고 스포츠 모드는 더 그러죠. 근데 그게 팍 치고 나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근데 모든 분이 그런 거 아니니까. 딱 뗐을 때 또 이제 컴포트 모드에서는 천천히 뗀 거 마냥, 부드럽게 뗀 거 마냥, 발컨 한 거 마냥 회생제동도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고, 가속할 때도 마찬가지고요. 중간중간에 이제 페달링을 할 때도 발컨을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모드가 있습니다. 네, 물론 밟았을 때 풀악셀 딱 치고 나가는 느낌은 표준 스포츠를 가는 게 맞지만 보통 그렇게 밟진 않잖아요, 보통은. 게다가 여러분들 타이어도 아껴야 되죠. 네, 그래서 여러모로 일상주행 하실 때는 이 컴포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, 뭐 제가 모델3 롱레인지 20년씩은 거의 뭐 날 것의 차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하시는데, 이런 차도 컴포트 모드를 걸면은 승차감이 많이 바뀝니다. 승차감이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승차감도 분명히 있지만 앞뒤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승차감에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. 그래서 제 차도 컴포트 모드를 걸면은 다른 차가 될 정도로 정말 차가 큰데, 심지어 이제 승차감이 좋아진 모델 Y RW에다가 컴포트까지 걸린다, 이러면은 굉장히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도 크게 뭐 이질감 없게 그런
그런 가속 모드 그리고 울컥거림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런 컴포트 모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적용하시면은 좀 나중에 시승해 보실 때 컴포트 모드 걸고 한번 타보세요. 다를 거니까. 이런 모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, 게다가 이제 겨울은 다 같지만 이런 매뉴얼 내용이 있었습니다. 저는 히트펌프 없어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는데 히트펌프가 있는 모델들은 예를 들어 컴포트 모드를 걸면은 실내 난방 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배터리의 열을 좀 더 어떻게 가져온다고 하는데 약간 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.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컴포트 모드 하면은 연비가 좀 더 좋아진다. 페달링 자체도 부드러워지면서 연비가 좀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데 히트펌프 시스템까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시그니피컨트리하게 뭐 차이를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좋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좋은 모드 절대 잊지 마시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가격 말고 뭐 변한 게 없어가지고 드릴 말씀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 영상이 짧아지니까 네. 전익남의 시그니처 컨텐츠죠. 바로 이 테슬라 업데이트 소식. 제가 테슬라를 타는 이유입니다. 테슬라를 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. 아마 다음 차는 이제 모델 X를 제가 뭐 목표로 하고 있지만 뭐 모델 Y 주니퍼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전 미국산 차를 사고 싶은데 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차는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일단 테슬라야. 바로 그 큰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오토파일럿과 FSD 그리고 이 업데이트죠. 2024.2 버전인데 우린 이제 2024년에 되고 업데이트 된 내용이죠. 이거 살짝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추가로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말씀드리려고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. 첫 번째 업데이트입니다.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슈퍼차저를 찍어주면은 프리컨디셔닝을 시행을 하죠. 그러니까 배터리 온도를 미리 좀 달고 나서 충전했을 때 최적의 속도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컨디셔닝 해주는 건데 기존에는 이 도착지에 슈퍼차저 찍어놓고 운행하다 보면은 남은 지 막 1시간 전이 됐는데도 갑자기 막 풀컨이 막 작동이 돼요. 그러면 전비가 막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게 언제 꺼질지 뭐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뭐 이걸 껐다 켰다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목표치를 슈퍼차저를 제외했다가 아니면 다시 찍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프리컨디셔닝 종료하는 게 있습니다. 프리컨디셔닝 되고 있습니다를 탭하면요. 그냥 프리컨디셔닝이 중단돼요. 근데 이제 프리컨디셔닝이 시작되면은 얼만큼 프리컨디셔닝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몇 분 동안 컨디셔닝이 될 겁니다라는 내용이 이제 뜬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운전하게 되면은 좀 알 수 있게 되겠죠. 기존에는 뭐 기약 없이 그냥 프리컨디셔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떴다 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지금 프리컨디셔닝 중인데 몇 분 동안 할 겁니다. 이런 것들을 띄워준다는 것이죠. 그러면은 아직은 좀 멀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프리컨디셔닝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누르면서 끌 수도 있고 한 이제 프리컨디셔닝 10분 정도 할 겁니다 하면 10분 뭐 그 정도는 뭐 오케이 하고 안 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아무튼 사용자 편의성에 좀 치중한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환영할 만한 소식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배터리 레인지 업데이트란 내용인데 테슬라 주행 가는 거리 관련된 내용이죠. 그러니까 뭐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려왔지만 테슬라 주행 가는 거리,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는 말 그대로 그냥 EPA 인증 결과값을 그대로 때려 박은 거다. 그냥 이거는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용도로 쓰시고 실제로 내가 얼만큼 갈 수 있냐는 에너지 메뉴를 가셔가지고 에너지 사용량 보시고 최근에 10km 주행, 25km 주행, 50km 주행했을 때 평균 전비를 미뤄봤을 때 앞으로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보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려왔죠. 근데 거기에 배터리 모니터상에서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테슬라가 좀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건 업데이트가 필요하죠.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UI, UX의 좀 실패라고 봐야 될까? 왜냐면 다른 차들은 이 최근의 주행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여기에 모니터상에 뜨는 주행 가는 거리를 실제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테슬라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EPA 인증 거리를 그냥 그대로 떼어 넣은 거였으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개선할 조짐이 보입니다. 바로 여기에 배터리 레인지 의
이제 배터리 에이징 오버 타임이라고 써있는데, 배터리가 노화된다. 배터리가 노화되면서 배터리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난 다음에 쓸 수 있는 가용거리가 줄어드니까 그놈을 좀 더 반영해가지고 여기에다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건데, 약간은 좀 의아합니다. 왜냐면 모니터 사이드는 주행 가능거리도 이미 배터리 디그라데이션이 적용된 상태에서 띄워주는 거거든요. 왜냐면 모니터 사이드는 주행 가능거리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잔량인 거고, 만충했을 때 배터리 잔량이 줄어들었다, 배터리 디그라데이션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, 그게 결국에 배터리 에이징 아닙니까?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해요. 이거는 직접 받아보고 어떻게 뜨는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간에 테슬라가 모니터 사이드는 주행 가능거리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는 방향성이 보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슈퍼차징, 이제 추운 날씨에 슈퍼차징 관련된 내용인데, 슈퍼차징을 이제 도착지로 찍어 놓으면은 배터리를 이렇게 달구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운전자 차징 포트 인렛 이 자체도 좀 달궈준다라는 내용입니다. 아마 이번에 추운 겨울에 정말 유례없는 한파 때문에 막 이렇게 충전 포트도 안 열리고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이런 것들을 미리 좀 달궈주겠다, 이렇게 겪으면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. 참,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정말 좋은 점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슈가 있으면은, 아, 이런 이슈가 있었네, 이거는 사전에 좀 체크할 수 없었던 것들인데, 그러면은 OTA를 통해서 해주자라는 게 바로 테슬라의 움직임인데, 보시면 모델 3, 모델 Y 되어 있죠. 제가 이래가지고 테슬라를 다음 차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근데 물론 EV9은 그럼에도 불구하고, ICC 이슈가 있음에 불구하고, EV9은 제가 애가 생기면은 진짜 괜찮은 차일 것 같은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테슬라 탄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있고요. 그리고 울트라 와이드밴드 폰 키라는 건데, UWB라고 하죠. 이렇게 약칭으로 여기 써있네, UWB. 이 차키로 쓰는 것들인데, 이거 예전에 한 GV60 나왔을 때 적용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. 굉장히 이제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좀 통신을 하는 건데, 이게 위치에 대한, 그러니까 거리,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잡아낸다라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거를 폰키로 쓴다라고 해요. 기존의 테슬라는 폰키를 블루투스로 썼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은근히 좀 정확해요.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문 열 때랑 조수석에서 문 열 때, 그리고 뒷좌석 문 열 때 약간 좀 다르거든요. 이거 반응하는 게. 이런 거 보면 확실히 블루투스와 이 차 안의 거리를 블루투스로 최대한 좀 적용하고 있는데, UWB를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정교해지겠죠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 핸드폰을 들고 있을 때 실제 문 앞에서, 그리고 조수석에서, 그리고 2열에서 쓸 때 정말 내가 진짜 폰키를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없이 이렇게 문이 열릴 겁니다.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, 제가 이제 주머니에 폰을 넣고 예를 들어 이제 조수석 쪽에 2열을 문을 연다 이러면은 안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왜냐면은 내 차와 가까워야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, 운전석이랑 조금이라도 멀어가지고 좀 안 열리는 거죠. 주머니라서 좀 통신도 좀 덜 되는 것도 있고, 그럴 때는 이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하면은 좀 더 잘 열리거든요. 네, 물론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대부분은 잘 열리는데 가끔 그런 때가 있다 라는 건데, UWB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문제가 없죠. 참고로 UWB를 적용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플러스 이후, 그리고 최근에 갤럭시들은 다 지원을 하죠. 근데 문제는 차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. 그때 지원하는 차 리스트에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델 3, 모델 Y는 없어요. 모델 X 신형에는 다 들어갑니다. 신형 모델 3에 들어가고 사이버트럭에는 들어가고요. 그래서 이런 업데이트를 우리나라는 아마 이제 신형 모델 S, 모델 X 사시는 분들은 이거를 업데이트를 받으실 예정이다. 축하드립니다.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없었던 기능인데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게 바로 테슬라의 OTA의 힘이라는 것이죠. 그리고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충전이 예를 들어 50% 미만이면은 주인님 왜 충전 안 하세요 하고 알림을 준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집 자체, 테슬라 보면은 이제 집과 회사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집인데 충전이 50% 미만이면은 주인님 왜 충전 안 하세요 하고 노티피케이션이 된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사용자 편의성을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라이드와 핸들링 개선은 사이버트럭 얘기고요. 그리고 OTA로 리콜인데 브레이크 ABS 파크 이거를 좀 더 눈에 확 띄게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고, 그 밖에 어댑티브 하이빔이랑 이런
이런 내용들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그 밖에 뭐 차징 스테이션 내용, 그리고 언락 버튼, 언락하는 방법들이 차 이 모양의 위에 있는 이 자물쇠 버튼 눌러야 되는데, 이제 조수석에서도 쉽게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이것도 UI UX 편해진 내용이고, 이것도 뭐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할게요. 이 정도 있다라는 거. 정말 많은 게 업데이트되네, 생각보다. 은근히 많네? 네,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, 우리나라는 아마도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안정화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죠. 아마도 좀 우리나라 최근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게 아마도 이제 중국산 차에도 적용하고 이제 미국산 차에도 적용하고 이렇게 좀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, 아무튼 간에 업데이트는 결과적으로 될 겁니다. 될 겁니다.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은 모델 Y 가격을 인하했지만 뭔가 좀 이렇게 확 반길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니어가지고 괜히 보종 때문에 또 약간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는데, 그 밖에 이제 테슬라의 OTA 소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말하면서 좀 풀어졌습니다. 그래,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테슬라지 하면서 네, 아무튼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어째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. 네,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이었습니다. 앞으로도 이 컨텐츠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